똑똑. 네. 혹시 여기 오면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잘 아니, 찾아오셨어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아, 예. 들어볼게요. 뭔데 뭐 하려고 아니,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IQ 2자리도 3자리가 된다는 거기 맞아요? IQ 2자리는 돌고래 아닙니까? 아니 사람도 2자리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오, 얼마 전에 내가 그 멘사 테스트 알죠? 멘사. 멘사. 알아요? 사실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 예, 네. 멘사 회원 천재들이 그거 하는 거. 그거 내가 이제 가입하려고. 그거 아무나 가입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멘사 테스트를 봤죠. 이제 와서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거 원래 어릴 때 해서 영재로 그거 막 맞아. 뽑히고. 그거 맞는 어?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해야 되잖아. 그 지금 두뇌가 너무 굳었어. 아, 그게 상위 3%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 상위 3%? 근데 나 5%밖에 안 들더라고. 그럼 맞는 시험 본 거 맞아요? 그럼요. 자, 오늘 IQ 조금 높이는 거. IQ 어떻게 높일까요? 자, IQ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요, 칩 같은 거를 머리에 심어서 인터넷과 지식과 데이터와 이런 걸 다 연결해서 내 뇌에 때려 박는 IQ 3자리, 4자리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AI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었죠. 몇 년 전부터.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대결할 때 네네. 세기의 대결이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컴퓨터를 바둑에서 이긴 마지막 게임이 됐습니다. 아 정말? 네. 그 뒤로는 못 이겼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도 마지막 인류의 자존심은 무엇이었냐? 예술이었어요. 예술 영역. 예술. 창의력이 필요하니까. 창의력과 감정과 감성과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절대 여기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예술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소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잘 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술의 영역도 AI가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거는 서론이니까 짧게만 볼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음원 관련주가 좀 올랐었어요. NHN 벅스, 지니뮤직, 뭐 드리머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원 관련주들이 올랐거든. 왜 올랐냐? 구글이 음악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뮤직 LM을 개발했다.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음악이 생성이 돼요.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실행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텍스트로 설명을 하잖아. 그럼 이 모든 장르의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사실은 이 음악 만드는 인공지능은 있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리퓨전, 그리고 메타 쪽에서도 오디오젠, 오픈 AI에서는 주크박스, 뭐 이런 인공지능들이 있었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는 없었어. 구려서. 아 별로여서. 음악은 그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더 시냅시스가 더 많아서 입력을 해도 원하는 뮤직이 안 나왔어. 근데 구글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케이드 게임의 메인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주세요. fast paced, 빠른 음악이어야 되고요. 업비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등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요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걸리는데? 그냥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GPT 했던 것처럼? 네, 그냥 입력하면 저렇게 입력하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텍스트 베이스로 음악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시장에서도 AI가 저런 정도까지 와서 게임이나 광고 등에서 쓰이는 음악은 좀 더 싼 값에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서 일반 그저 그런 음악가들은 죽어나갈 위기에 있다. 자, 미술로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줘요. 요건 이미 벌써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달2. 달2. 달2 사용기입니다. 달2. 자, 이 사람이 사용을 해본 경험이에요. Cute, chic, healing, peaceful, digital art 4K by Moon.
완전 콩글리시야. 완전 콩글리시. 아 진짜? 사실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냥 이거 단어만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알아듣는 거야. 평화로운 병아리 귀엽게 그린 거. 근데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하고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 4개가 쭉 나오면 내가 원하는 거를? 4개 말고 무한대로 나와요. 무한대로 계속 나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건요. 화풍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풍, 피카소풍, 고흐풍. 밑에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을 해줘. 그러면 입체파로, 입체주의로 천지창조를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진짜 나한테 천지창조 그림을 피카소풍으로 그리라 그러면 구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상상력 요구가 될 거야. 그치? 왜요? 어떻게 그리겠어? 이 그림을 내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냥 1초 만에?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고흐풍으로 컴퓨터 바로 그려줄 수 있어요? 1초 만에? 아니 그건 아니 좀 되게 단순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천지창조 자체를 그림이 엄청 웅장하잖아. 근데 피카소는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되게 선 같은 게 되게 거칠고 많이 안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 쉽게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시나 봐요 미술에 뭐 아는 거 하나 나왔나 보다. 네, 좋아해가지고 피카소. 요런 구도나 요런 색감이나 요런 포인트들을 어떤 화가의 화풍으로 바로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 요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그선 대충 맞춰봐요. 100달러? 너무 비싸구나. 50달러? 이걸 뽑는데 내가 이걸 생성하는데 어쨌든 그림을 해줬으니까 그래도 예술 작품인데 좀 50달러면 5만 원, 6만 원, 아니구나. 5달러. 5천 원, 응. 15센트, 150. 진짜? 그럼 4장 지금 뽑는데 600원 든 거예요. 아 진짜? 네, 계속 클릭해서 클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이런 그림들을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게를 운영해. 피카소풍으로 천지창조 그림을 내가 하나 뽑고 싶어. 세상에 없는 그림을. 여기서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대형으로 프린트하면 돼요. AI가 창의력이 좋네. 그지? 그래서 이건 거야. 원래는 이 미술품은 인간의 감정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AI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인간이 틀렸어. 왜냐? 이미 나와 있는 그림들의 몇 천만 개, 몇 억 개를 다 분석을 해서 슬픈 그림은 요게 공통점이구나. 피카소풍은 요게 공통점이구나. 이걸 다 분석을 해서 그냥 합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상상력이라는 것도 그냥 뇌의 알고리즘 중 하나였던 거야. 그걸 인공지능이 뚝딱 해내버리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창의적이라고 믿었던 것도 실제로는 창의적이 아닐 수도 있었던 그렇지. 거네. 그치? 이런 인공지능 그림들도 좋은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림. 그런 그림들은 엄청 비싸게 팔려요. Most expensive piece of AI art. AI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요거예요. 그냥 남자가 솔직히 인공지능이 그렸다니까 그냥 그래 보이는데 만약 화가가 그려서 비싼 그림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할 것 같아. 아니 저 가격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데? 저 비싸지 않은 옥션. 사람들이 경매를 해요. 요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크리스티 옥션에서 경매를 붙였어요. 요 그림을.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엄청 되게 비싸다고 했지? 네. 100억? 그렇게까지는 안 비싸요. 50억. 5억에 팔렸어요. 5억. 아니 근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도 5억 주고 사나?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크리스티 경매 요거 팔린 것 자체가 실제로 저 그림에 대한 가치를 매겼다기보다는 어떤 AI 업체가 마케팅용으로 무언가 짬짬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음악에 이어서 미술까지도 AI가 장악해버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 자, 우리 그 챗 GPT 봤을 때도 그렇죠. 소설, 뭐 반지의 제왕 현대판으로 A4 용지 3장짜리 소설 써줘. 이러면 몇 초 걸립니까? 한 10초? 챗 GPT 사랑해로 시작하는 단편 소설을 써줘라고 얘기하니까 1분도 되지 않아서 4문단의 단편 소설을 내놨다.
사랑해. 하지만 난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비밀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해.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 나는 마지막으로 이 행성을 바라보며 어쩌고저쩌고 기승전결로 해서 이런 외계 소설 같은 걸 하나 써줬어. 이런 것처럼 그냥 소설이 두두두둑 바로 나와버려. 얘도 이 소설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 소설들 있지. 그거를 분석을 해. 그래서 어디에 반전을 주고 어떤 타이밍에 뭐가 나오고 얼마나 되고 등장인물이 몇 명이고 요거를 다 분석을 해. 그래서 비슷하게 그 포맷만 맞춰서 색다른 내용을 넣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소설을 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최초 서사 갖춘 AI 장편 소설 나왔다. AI 바람풍 지금으로부터 세계 출간했다. 소설 감독의 김태연 공동 저자. 이 아저씨가 AI랑 같이 합작을 해서 이 소설을 내놓은 거야. 아니 이 아저씨는 한 게 없을 거 아니야. 입력만 했을 거 아니야. 뭐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AI가 채워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AI가 큰 도움을 줘서 공동 저자로 이런 소설도 출간이 된다는 거. 공동 저자면은 저작권료는 어떻게 나눠? 그래서 그게 AI의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예술 영역, 음악, 미술, 소설. 얼마 전에 이건 슈카형 거에도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출품작 중에서 어떤 작품이 1등을 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작품이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그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는 거야. 아, 내가 AI를 갖고 그렸건 붓을 가지고 그렸건 핸드폰을 가지고 그렸건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내가 쓰는 도구 중 하나였던 건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AI가 만든 거를 저작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지금 국제적인 표준은 AI가 만든 건 저작권이 없다라는 게 표준이야. 그럼 1등에도 돈 누가 가져가? 그 아저씨가 가져가? 1등한 아저씨가?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뭐 어떻게 결론이 소송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결론이 난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걸로도 갑론을박으로 싸우고 있다.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하다. 어떤 게 좋은 작품이고 어떤 게 덜 좋은 작품이고 수상을 할 때 어떤 게 1등이고 2등, 3등이고 이거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원래는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하고 싶은 얘기는 AI가 이렇게 전격 등장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퍼지면서 예술 분야도 이제 표준화가 돼버렸어. 네 거 내 거 없어. 그리고 좋은 그림 나쁜 그림 없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몇억 개 중에서 골라서 하나 그냥 가져가는 거야. 음악도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에요? 내가 그냥 들어서 좋으면 좋은 음악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음악에 대한 good or bad에 대한 그 표준 자체가 없어진 거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무한 루프예요 이제 생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오늘의 본론. 모든 아티스트들은 이제 죽는 걸까? 직업을 잃는 걸까? 왜냐면 AI가 생산하니까 어떤 아티스트들만 살아남을까? 이제 살아남는 아티스트들은 캐릭터와 브랜딩이 있는 아티스트만 살아남아요.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달 2에 피카소풍의 천지창조를 그려줘 이렇게 했잖아. 그럼 쟤는 피카소를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 브랜딩이 된 아티스트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 클래식한 아티스트들만 살아남고 아니지. 새로운데도 예를 들어서 음악으로 쳐보자. 박효신 하면 뭡니까? 딱 떠오르는 키워드. 소몰이 창법. 그런 것처럼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좋은 노래 잘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특색 있게 이 아티스트다 하면 뭐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만이 살아남는 거야. 노래 잘하는 가수 또 누구 있어요? 뭐 이승환? 이승환은 좀 특색이 있을 수 있어. 약간 다르잖아. 네. 그치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 김장은? 그렇지.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 그리고 이승환 하면 뭐? 어린 왕자. 이렇게 브랜딩이 된 아티스트만 살아남아. 그렇구나. 그림도 최근에 그거 있잖아. 팝아트 알지? 이런 거. 아하이, 미안. 나 아이고 참나. 미안. 안 꺼냈네. 인간은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항상 실수. 야 이거 편집할 거야. 깜빡하고 야, 조용히 해. 실수하고 어차피 미안하다 편집될 그러고 거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매력이 인공지능. 없네.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요런 그림풍 있잖아요. 요런 거 우리 엄청 자주 보잖아. 그렇지. 근데 요런 팝아트풍 요런 것들은
브랜드와 캐릭터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AI가 뽑으려 그래도 이런 특색과 캐릭터를 아직까지는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창적으로 생각해내지 못해. 이 풍을 우리가 팝아트 풍으로 그려달라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성을 가진 그런 아티스트들과 제품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 봐. 차세대 AI, 작가와 예술가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2016년에 이미 벌써 오바마 정부가 경고를 했어요.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곧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 맥킨지도 마찬가지야. 4,500만 개의 일자리가 2030년까지 증발될 것이다. 알고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5,2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여기에는 AI의 새로운 발전으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소설가가 곧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첨단 기술로 교체될 수도 있다. 별로 특색 없는 그런 작품들을 내놓는 아티스트들은 AI가 다 대체한다 이거야. 본인의 독창성, 캐릭터, 브랜딩 요거를 찾는 아티스트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그 독창성과 나만의 그 무언가를 알아봐주는 건 대중이고 그렇지. 내가 그걸 만든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맞아. 그치? 난 되게 독창적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별로 맞아. 호감이 아닌 걸 수도 맞아, 있고. 맞아. 그치? 그래서 그럼 이게 저거 랜덤인가? 그냥? 사실 지금 예술 시장도 랜덤 아니야? 어떤 노래를 어떻게 좋아할지는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듣는 음악, 뭐 어디서 뭐 마주치는 친구가 소개해주는 뭐 완전 랜덤이지. 그리고 그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극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아티스트가 살아남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님이 매우 랜덤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 랜덤 아니에요. 될 사람은 따로 있다. 따로 있지는 않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 플랫폼을 가진 인터넷 기업, 플랫폼을 가진 기업과 협업하는 아티스트만 살아남을 것이다. 네이버처럼?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렇게 계속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그런 기업들과 콜라보하는 아티스트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럼 결국 그거는 작품보다는 노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맞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사람이 심리학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이 아저씨가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 앉아있잖아. 칠판에 이상한 그림을 구석탱이에 그려놨어. 근데 설명을 아무한테도 안 해줬어. 물어봐도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그 그림이 매번 바뀌어. 근데 어떤 그림은 굉장히 자주 등장해. 더 자주 넣었어. 어떤 그림은 한두 번밖에 안 넣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을 해봤다? 이제 몇 달 뒤에 그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야. 어떤 그림이 가장 호감도가 가나요? 그랬더니만 보여준 횟수에 대비해서 호감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많이 보면 정든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 익숙하지 않은 사물을 여러 번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그 사물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한다. 이게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그냥 깡패예요. 띄워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명쌤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노출을 해주면 그게 더 익숙해지고 그게 뜬다. 이거는 그냥 지금도 적용되는 공식이잖아. 맞는 어떤 말입니다. 거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AI가 없었을 때는 브랜딩과 캐릭터가 없는 아티스트들도 어느 정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AI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특색이 있으면서도 노출은 결국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 되는 시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특색 있고 브랜딩이 되는데 이 AI랑 플랫폼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음악 접하고 그림 접하고 이런 거는 이미 벌써 AI 시장이 그 시장을 다 가져간다니까. 우연찮게 이제 그림 봐가지고 음악 들어서 이거 좋다 라는 시대는 끝났다고. 플랫폼이 밀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못 떠. 근데 그 플랫폼이 네이버 이런 거 말고 요즘엔 많잖아. SNS,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뭐가 많아. 그냥 거기서 많이 노출되면은 잘 된다는 게 뭔가 왜 이렇게 옛날 느낌이지? 요즘스럽지 않지? 힙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힙해야 됩니까? 그냥 약간 느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잖아. 누구나 예술가 못 된다니까. 누구나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아니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네. 누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내가 입력해가지고. 못 한다고요. 왜요? 그거 자기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봐봐. 이런 생각은 안 해? 작가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상품성이 있으면 내가 그 상품성이 있으려면 남들보다 나아야 상품성이 있는 거냐. 근데 작가님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AI 해서 뽑아서 하는데. 그럼 80억 인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모두가 다 아티스트가 되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거야. 하향 평준이 된다는 거야. 아티스트란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아티스트가란 말이 사라졌어. 그럼 누가 아티스트야? 사라졌는데 왜 누가 아티스트가 되어야 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에미넴과 뭐 에스파와 스트레이키즈 얘네들도 그러면 같이 하향 평준돼요? 아니요. 걔네들은 캐릭터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걔네 아티스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유 화를 내요. 아니 모두가 아티스트가 된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왜 나도 할 수 있겠네. 아까처럼 프린터 해가지고 못한다. 그런 캐릭터나 그런 브랜딩도 내가 그것만 감각이 있거나 나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게 브랜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어디다 올릴 건데요? 그거요? 아니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내 걸 본 거야 인스타에서.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나를 섭외해서 내가 스타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잖아. AI가 많이 퍼졌어. 그럼 작가님 같은 사람들이 많겠죠. 치킨도 맛있으면 치킨집이 별로 없어. 근데 치킨이 맛있어. 그럼 그 집 잘 되겠지. 네. 근데 치킨집이 진짜 너도 나도 치킨집 해. 그러면은 치킨이 맛있어도 치킨집 성공합니까? 확률이 낮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싸울까봐 말을 더 못하겠어요. 확실히 두 자릿수 IQ가 맞습니다. 난 진짜 확신했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명쌤이 너무 좁다 시야가. 대기업이랑 저 플랫폼 기업이랑 협업하는 데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거예요. 라이언. 사실 라이언은 그냥 카카오 빼놓고 얘기해보자. 그냥 곰돌이잖아. 아니야? 귀여워, 엄청 귀여워. 귀엽지. 이런 건 안 귀여워? 이것도 귀엽잖아. 얘도 특색 있고 얘도 특색 있잖아. 카카오가 얘를 밀었으면 안 떴을까? 떴겠지. 혼자 여기에서 라전무라고 보잖아. 라전무라고 부르잖아. 그래? 얘 혼자 매출이 장난 아닙니다. 카카오가 처음에 나오면서 채팅 지원들 강점으로 앞세워서 3년 만에 2010년에 서비스 시작하고 3년 만에 8천만 명 가까운 이용자 수를 확보했어. 근데 이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캐릭터, 브랜딩 중요하다고. 브랜드가 없는 거야. 그 텔레그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브랜딩 캐릭터로 라이언을 탄생시킨 거야. 카카오 프렌즈를. 그래서 얘를 계속 노출을 시켜.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으면서 카카오 프렌즈 엄청 많잖아. 무지, 무슨 뭐 어피치, 뭐 엄청 많잖아. 근데 이제 라이언이 대박을 치면서 완전 잘 된 거지. 그런 것처럼 노출이 깡패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노출을 시켜줘서 이 사람들을 브랜딩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티스트랑 콜라보하면서 그 아티스트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럼 누가 살아남겠어? SM, YG, 하이브 이런 이미 벌써 어느 정도의 권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AI가 장악하는 이제 예술계 어떤 아티스트들이 살아남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작가님도 저거 뭐야 AI가 대체하면 되겠네. 딱 저는 그 대신 딴 거 할 것도 찾으면 되죠. 뭐요? 뭐 있지 않을까요? 뭐요 뭐?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뭐가 있겠죠 또. AI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나의 또 다른 탤런트를 발견할 수도 있지. 뭐요? 모르죠. 아직 나 못 발견했어. 뭐가 있겠지. 그렇게 주춤거리고 있을 때 AI는 벌써 이미 계산을 다 맞춰놨습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 우리. 네. 그러니까 좀 잘해요. 이거 자꾸 그 AI가 대체하게 막 그러면 안 되지. 명쌤이야말로 긴장하세요. 저요? 네. 저는 대체할 수가 없는데요. 왜요? 저를 어떻게 대체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논리면 저는 누가 대체해요?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네. 네.